이윤회 때 마음의 자세, 수익을 낼 때 어떤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익의 기회를 잡았을 때 우선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실현한다. 그때 이틀 쉬어라 또 쉬라고 합니다. 좀 전에는 이제 대세 상승을 탔을 때는 끝까지 홀딩을 해서 크게 먹으라고 하고, 이제 크게 올라갔을 때는 또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익을 이제 익절을 한 다음에도 또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손절을 해도 휴식을 취하고, 익절을 해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네, 휴식의 중요성과 또 적당한 선에서의 어떤 욕심 조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휴식을 잊으면 어떤 이익의 기회가 오더라도 거래 종료 시 반드시 손실이 있다고 하네요. 자, 급하게 벌려고 생각하지 말라. 거래를 서두를 때는 매일의 고조에 미혹되어 시세를 쫓아다니는 거래를 하므로 그때마다 손실이 난다라고 합니다. 자, 조급함이나 어떤 초조함에 대한 경고문인데요.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어떤 함정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지고 오늘 당장 수익이 나지 않으면 또 이제 빨리빨리 가는 종목을 또 쫓아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때마다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또 이제 경고를 하는 것 같네요. 시작이 중요하니 몇 달이고 관망하며 바닥을 천정을 포착하는 것이 제1이다. 거래가 적중했을 때는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를 마치면 40일, 50일 쉬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네요. 관망을 이제 몇 달이고 해야 된다고 하네요. 들어갈 타이밍이 안 나오면,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어가지 말고 관망을 하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바닥과 천정을 포착하는 것이 제1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들어가서 적중을 했을 때는 이제 적정한 선에서 청산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산한 다음에는 이제 길게 큰 시세가 끝나면 또 40일에서 50일 긴 시간 동안에 쉬면서 관망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천정에서 사지 말고 바닥에서 팔지 말라.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오직 가장 마음에 둘 일이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천정 바닥을 알지 못하고 상승 정지, 하락 정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매수 일방, 매도 일방한 끝에 손실을 입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분위기를 타고 쫓아가는 것과,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제 이익이 났는데도 놓지 않고 끝까지 간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또 아울러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정에서 사지 않고 바닥에서 팔지 않는 게 생각만으로는 참 이제 당연한 말이죠. 천정에서 누가 살 것 같고 또 바닥에서 누가 또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갈 것 같냐고 하지만, 막상 이게 또 분위기를 타게 되면 천정에서의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바닥에서의 어떤 침체적인 공포 분위기에서 이제 더 내릴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이제 매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서 더 이제 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계속 이제 주변에서 막 이제 그런 어떤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천정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막 부추기게 되고, 그러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이러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실행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오를 때는 그 후 반드시 내리고 지나치게 내릴 때는 반드시 오른다고 생각하라. 이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다잡아 기회를 노릴 것이다. 지나치게 올랐는데도 이제 어떤 분위기나 부추김 때문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또 경고를 하고 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거래는 군술과 같다. 군술은 병법을 의미합니다. 삼약 육도의 글은 무예 군술의 비의이다.
대비함을 견고히 하고 진을 치는 기술이지만 매번 적을 격파하고 승리를 얻기는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네. 병법서의 비이지만 이제 매번 또 적을 격파하고 승리하기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병법이라는데 이제 매매도 마찬가지도 매번 매매를 해서 매번 수익을 내기도 또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삼략육도의 이 그 의미를 따서 주도삼략이라는 참고로 주도삼략이라는 채널명을 지어보았습니다. 거래는 군술과 같다. 모름지기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함에 있어 법을 세워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삼위의 방책은 삼략육도의 글보다 더 자유롭게 생각해 둘 것이다. 자, 법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무작정 매매를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요즘식으로 따지면 이제 매매 타점이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시나리오를 세워서 각각의 어떤 그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세워두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이제 욕심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병법서보다 더 자유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제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그렇게 더 많은 카드를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월 갑을 돌아 3년 추우면 곧 팔진이다. 경외심으로 소중하게 소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심오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3년 추우면 팔진. 팔진은 그 삼략육도에서 그거죠. 그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어떤 함정을 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또 이제 곱씹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잘 모르면 나누어 청산하라. 시세가 상승할 때 더욱 사모와 고가 매수가 누적되어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1000양분을 사서 500양은 매도하고 강약을 살펴라. 천정이 어딘지 알지 못하므로 다 파는 것도 좋지 않다. 자, 절반을 일단은 팔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을 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절반을 팔고 이제 관망을 하면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지고 있다가 또 올라간 다음에 다 팔고, 이제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거 보고 또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죠. 자, 절반은 일단 팔라고 합니다. 잘 모르면. 하락할 때는 얼마나 내려갈지 알 수 없다. 상승할 때와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라. 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을 잘 모르면 절반을 먼저 팔라고 합니다. 이익시 마음가짐. 재력에 따라 1000섬 이익이 되면 500섬 이익 실현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100섬 이익이 될 때는 50섬 이익 실현하도록 마음을 다잡는다. 네. 이 또한 이번에는 수익 실현을 절반을 하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그 상승폭이 뭐 한 100 정도가 된다면 100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도 마찬가지고. 자, 이 욕심이 마음가짐이 없을 때는 욕심에 미혹되어 천정이건 바닥이건 분별 없이 매매하므로 고생만 하고 이익은 나지 않는다. 이 길을 가려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다 먹으려 하지 말고 절반만 먹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욕심절제를 하라고 합니다. 타짜 영화를 보면 평경장이 딴 돈의 반만 가져가죠. 네, 동태도 두고 가고 그 소시장에서 우시장에서 이제 딴 돈에 반은 두고 가겠수다 그러면서 이제 가죠. 그리고 이제 고니가 처음에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다가 마지막에는 고니도 딴 돈에 반만 가지고 갑니다. 네, 그게 하나의 어떤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시세 고조를 논하는 어리석음. 자, 요즘에 어떤 그 유튜버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일은 좋지 않다. 판단이 틀리면 원한을 사게 된다.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다. 네. 참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원한을 사게 되므로 어떤 리딩을 하거나 이 종목이 간다, 뭐 안 간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네요. 하지만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판단에 거래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예상이 맞았을 때는 교만해져 판단을 내세우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는 제일 삼갈 일이다. 자, 교만해져서 막 이제 막 날뛰게 되죠.
조금이라도 맞았을 때는. 근데 그 미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측하는 것이 막 맞다고 이렇게 된다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봐야겠죠. 제일 상갈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판단에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남에게 기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을 따라 작황을 따라 풍작, 흉작, 시세의 모습을 듣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마음속의 것을 결코 타인에게 말하지 말 것이다. 이는 대비결이다. 네, 이렇게 그 잘난 체 할 시간에 시장을 관망하라고 합니다. 시장을 관망하고 이런저런 연관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비결이라고 합니다.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하네요. 자, 이게 또 근데 이제 300년 전, 250년 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네,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진 다음에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리딩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혼마라는 전설적인 사람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또 생각을 잘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소중히 생각하고 비장해야 하며 삼가야 하고 비밀로 해야 한다. 네, 비전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간직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는 비장해야 하며 삼가야 하고 또 이러한 기법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야 한다. 이제 함부로 누설하지 말고 뭐 어떻게 잘 이제 비밀로 해야 한다면서 이 혼마 자신은 또 이 비전을 작성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매매를 할 때 쉽게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 비장하게, 비장함이란 어떤 철저한 준비와 또 마음가짐, 그리고 욕심 절제와 시나리오 끝까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의 대응책까지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설적인 거래의 신이라고 불렸던 혼마, 문해이사 혼마에 대해서 이제 비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록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한번 간추려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도 삼략의 메타였습니다.